80년대의 무당과 미친 여자, 그리고 우리 가족. 때는 80년대 초반. 제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 6살 때쯤이라고 합니다. 당시 군 장교셨던 아버님은 김포로 발령이 나셨고 저희 가족은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부대가 김포이니 김포 쪽으로 왜 이사를 안 했냐고요. 당시 김포 쪽은 공항 쪽 말고는 거의 논밭뿐인 동네였고 학교를 가야 할 시기인 제게 교육적인 환경이 매우 부족한 지역이었기에 저와 어머님은 지금은 강북구 미아리로 불리지만 당시엔 도봉구였던 미아리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부터 육군장성으로 계속 타고 내려오던 시기였기에 해군 장교이신 아버님의 진급은 매우 느렸고 또 당시 군장교 봉급이 얕뻔했던 시절이고 아버님의 불알 친구라던 분이 아버님께 당시 3천만 원이란 거금을 빌려가서 도피해버리는 일까지 발생해 집안 사정은 더더욱 말이 아니었죠. 당시에 30평 아파트가 4천만 원 왔던 시절이니까요. 그런 집안 형편 때문에 어머님은 어쩔 수 없이 양장 공장에 나가시게 되었고 어렸을 때 저는 보통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죠. 물론 집에 조그만 단칸방에 새를 살면서 간간히 저를 봐주는 할머니가 계시긴 했지만 그분은 제 기억에도 어머님의 앞에선 제게 잘하는 척을 했지만 집에 어머님이 없을 땐 자기 일만 하시던 노인네였죠. 물론 아버님은 부대 내에서 지내셨고 간간히 매달 한 번 겨우 집에 들어오실 정도였고 저희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날과 시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죠. 서론이 길었네요. 어머님께는 잊지 못할 충격의 사건이 되었던 그날은 장마가 한참인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도 역시 어머님은 저녁 8시에 공장 일을 끝내고 들어오셨고 장마가 한창인 때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엄청나게 내리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제게 저녁밥을 차려주고 제가 잠이 드는 걸 확인한 절실한 기독교 신자셨던 어머님은 평소와 같이 굵은 노트에다가 성경을 써 내려가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밤 11시쯤 갑자기 쿵쿵하는 소리가 대문 밖에서 들렸고 빗소리와 쿵쿵하며 두드리는 대문 소리. 거기다가 간간히 들려오는 잠깐 문 좀 열어보세요 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어머님은 기껏해야 나이 먹은 노인네 하나와 어린 저 하나밖에 없는 집이었기에 많이 무서우셨지만 문 밖으로 들리는 소리가 여자의 목소리고 낯이 익었기에 기다란 우산을 무기 삼아 대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대문을 열어보니 우산을 쓰고 있지만 빗물로 떡이 된 스포츠 머리에 등치가 큰 여자가 서 있어서 너무나 놀라셨고 이 여자가 옆집 무당이란 걸 알아차리고 한편으론 안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무당은 스타일부터가 당시에 스포츠 머리의 여자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80년대의 말이죠. 하여튼 독특한 여자였고 당시 그 지역에서 엄청나게 유명했던 무당이라고 합니다. 미아리 자체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더더욱이나 무속인 집단의 거주지였고 특히 이 무당은 정계 인사들까지 다녀갈 정도로 알아주던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무당이 어머님께 이러더랍니다. 아주머니 제가 귀신 들린 미친년 하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년이 집을 나가서요.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런 여자를 이 늦은 시각에 왜 저희 집에서 찾습니까? 무당이 말하길 아주머니 댁의 아드님과 그년이 자주 대화를 한다고 들어서요.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유명해서 호기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절실한 기독교 신자셨고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년하고 어울린다린 막말을 하는 무당에게 어머님은 화를 내시며 문을 닫아버리셨다고 합니다. 한동안 아주머니 일단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계속 굳게 닫힌 대문 밖에 서서 소리를 질러대는 무당을 무시하고 어머님 집에 들어오셔서 제 옆에 누우셨지만 가뜩이나 천둥 번개가 치며 비까지 내리고 늦은 시각 무당까지 찾아와 어머님께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가니 어머님은 너무나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에 조그만 십자가를 드신 채로 잠깐 잠이 드셨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셨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셔서 문을 전부 열어 제끼시곤 화를 내시며 어머니께 그러셨답니다. 막내야, 빨리 일어나라. 밖에 미친 개가 있다. 쫓아내거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어머님께 호통을 치셨고
천둥소리보다 더 큰 호통소리에 어머님은 눈이 번쩍 뜨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거실에 나가 베란다를 열고 밖의 상황을 보셨고 어머니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셨죠. 당시 저희 집 구조가 거실에 한쪽 벽이 통째로 큰 베란다형 창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베란다를 어머니께서 열으셨을 때 마당이 보이고 저희 집 안쪽에 담에 가려 옆집의 몸체는 보이지 않고 지붕만 보이는데요. 그 옆집 지붕 위에 머리를 산발을 한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두 다리를 팔로 감싸 안은 채로 앉아서 그 새벽의 어둠 속에서라도 어머님이 확실히 느낄 수 있게 어머님을 노려보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래서 오히려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어머님을 보며 웃는 신용까지 하더랍니다. 약간의 경사가 진 지붕 위에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앉아서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그 지붕 위에 괴상한 여자를 목격하시곤 패닉 상태에 빠지셨고 새들어 사시던 할머니를 급히 깨우셨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가 부재 중이셨기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머님이 의지하실 때라곤 절 봐주시던 할머니뿐이었죠. 난리를 쳐가며 할머니를 깨웠고 어머니를 따라 그 여자를 보신 할머니는 내가 늙으니 이제 날 데리러 왔구나. 내가 이 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나를 데리러 오는 자가 저리 흉측하노. 라고 하시며 기겁을 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셨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정신 나간 사람 취급 당할 것 같고 그냥 있자니 더 큰 무슨 일이라도 벌어질까 무서워 안절부절하시던 어머님은 부산에서부터 평소에 친하게 지내시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께 전화를 드렸답니다. 왠지 그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 잊어버릴 것 같고 안정이 될 것 같았다고 하시더군요. 늦은 시각이지만 다행히 목사님은 전화를 받으셨고 어머님은 감정이 격해지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절실한 기독교 신자셨던 어머님은 그 지붕 위의 여자를 사탄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한참을 전화기를 붙잡으시고 서럽게 우시며 살면서 행했던 조그만 나쁜 일까지 모두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대로 참회라는 걸 행하셨던 어머님은 마음이 편안해지셨다고 합니다. 사람이란 게 참 나약한 동물이죠. 어머님은 그 목사님과의 통화로 공포를 일종의 자기 체면 효과로 극복하셨던 겁니다. 목사님과의 전화를 끊기 전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이제 자매님 마음속의 사탄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단순하신 어머님은 그 말을 믿으실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목사님의 마지막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을 찰나에 밖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 어머님은 다시 용기 내서 거실로 나가보셨고 베란다에 서서 다시 옆집의 지붕을 봤을 땐 그 괴상한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시고 절실하신 신자셨던 어머님은 정말로 사탄이 지옥으로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곤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선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왔고 시간이 흘러 아버님이 한 달 만에 집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집에 도착을 해보니 어머님은 아직 공장에서 돌아오시기 전이셨고 저 혼자 집에서 놀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제게 짜장면을 하나 시켜주시고 아버님의 유일한 취미이신 텃밭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고추나 상추 등을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어패류를 담는 스티로폼 박스에 심으셔 키우시는 걸 참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집을 거의 비우셔서 어머님이 매일 돌보시지만 아버님께선 그런 농작물이 열매를 맺어 수확을 하시면 이게 바로 100% 자연산이야 라고 하시며 즐기셨죠. 세월이 흐른 지금도 나를 자식인 저보다 더 아끼시며 키우는 걸 보면 참 식물을 좋아하시는 양반입니다. 또 이야기가 3000% 빠졌네요. 그래서 그날도 아버님은 마당과 옥상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들을 보시러 올라가셨고 저희 집 남쪽으로 연결된 옥상에서 이상한 걸 보셨다고 합니다. 옥상에 보면 구석에 비가 오면 옥상에 물이 고이지 않게 구석에 물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 시뻘건 피가 시간이 좀 오래되었는지 굳어진 채 형체만 남아있더랍니다. 장마 시즌이라 항시 빗물이 물구멍으로 흐르지만 동그란 구멍의 양 옆부분엔 빗물이 흘렀던 자국이 남은 거죠. 항시 집을 비우는 걸 미안해 하셨던 아버님이시기에
걱정이 돼서 어머님이 들어오시기만 기다리셨고, 집에 오신 어머님은 며칠 전 지붕 위의 사건을 아버님께 자랑스럽게 말씀해드렸죠. 물론 성령의 힘으로 사탄을 물리쳤다는 말과 함께요. 어머님의 이야기를 조합해보고 우리 집 옥상의 물구멍에 고여있던 피자국들을 연관시키던 아버님은 끝내 답을 찾으시진 못하셨지만 내내 마음이 쓰이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이 다 모였던 날이기에 기분 좋게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고, 오랜만에 아버님을 봐서 들떠있던 저는 밤이 늦어서까지 잠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님과 어머님은 골 좀 썩으셨을 겁니다. 왜냐면 다 큰 성인들은 아실 줄 믿겠습니다. 12시가 다 되어서야 저를 재우시곤 부모님께선 오붓하게 맥주 한 잔을 하시며 그간 못 봤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킥킥거리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왔고, 아버님은 전에 어머님께 들었던 말도 있고 해서 군인정신과 한 집안의 가장이라는 보호정신까지 플러스 알파가 되어 당당하게 여름이라 모기가 들어올까봐 조금만 열어두었던 베란다 문을 아버님이 확 열어 제끼셨답니다. 하지만 군인정신이고 뭐고 아버님은 어머님도 놀랄 정도로 비명을 지르셨답니다. 그때 일을 아버님은 태어나서 그런 걸 처음 봐서 어쩔 수가 없었다라는 변명으로 이야기하십니다. 베란다를 열어 제끼셨을 때 역시 건너편 지붕엔 머리를 산발한 그녀가 서 있었던 겁니다. 아버님의 비명소리에 놀랐지만 옆에 아버님이 있는 보호자가 있는 상황이기에 어머님도 아버님께 가까이 와서 같이 지붕 위에 그녀를 보았다고 합니다. 전에 그녀는 무릎을 안고 쭈그려 앉아 있었지만 이번엔 서 있더랍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저희 부모님을 쳐다보는 진 너무 어두워서 알 수 없었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초전에 불과했죠. 그녀의 다음 행동은 아버님께서 바로 안방의 좌대에 걸려있는 일본도를 가질러 안방으로 뛰어가게 만드셨죠. 갑자기 그녀가 그쪽 지붕에서 저희 집 쪽 지붕을 향해 팔떡 뛰었고, 그 뛰는 제스처를 보자마자 아버님은 위기감을 느끼시고 안방의 일본도를 챙기러 재빠르게 뛰어가신 겁니다. 하지만 안방에 뛰어들어가실 때쯤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일본도를 챙겨 다시 거실로 나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다시 베란다를 내다봤을 땐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뒤에서 바들바들 떠시며 아버님께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나는 봤어. 저 귀신이 우리 지붕을 향해 악을 쓰며 뛰어넘어 오르는 걸. 그리고 실패해서 아슬아슬하게 우리 집 담에 매달려 있는 그녀의 머리와 손을 봤어. 그 괴상한 여자는 자신이 서 있는 옆집 지붕에서 우리 집 지붕까지의 2m 정도 되는 공간을 뛰어 우리 집으로 넘어오려고 2번씩이나 지붕에 올라왔던 겁니다. 이걸 나가서 확인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아버님께 어렴풋하게 담에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는 어떤 여자의 목소리가요. 그날 저녁 당시에도 극보수적인 성향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다라는 군인정신의 인이 박히신 아버님이지만 귀신이라는 비슷한 존재를 처음 느끼고 겪으신 아버님이시기에 충격은 말로 다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자이자 보호자의 입장인 아버지라는 위치를 가진 분이시기에 그날 저녁은 마당에서 담배와 보냈다고 합니다. 차마 밖에 나가서 그 괴상한 여자가 떨어졌을 만한 위치에 가서 확인할 용기까진 나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아버님은 그날 뜬 눈으로 저녁을 보내셨고, 다음날 아침 어머님은 다니시던 집 근처의 교회에 찾아가셔서 사정 얘기를 하셨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몰려왔죠. 집이 떠나가려 열렬한 찬송과 기도로 몇 시간을 보내고, 이젠 아무 걱정 말아라. 이건 어머님의 믿음을 의심하는 사탄의 시험이었다는 호무맹랑한 결론을 내려주곤 목사님과 성도들은 집을 나섰고, 기독교든 어느 종교든 존재 자체가 나약한 인간들의 도피라고 생각하시고 경시하시던 아버님은 그때서야 잠깐 나가 있으시다가 집으로 들어오셨죠. 교회 식구들이 집에 왔다 가고 나름 집에 성령이 충만해졌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했다고 믿으시는 깝깝한 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버님은 오늘 저녁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그 괴상한 여자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다고 합니다. 나름 짬밥을 먹을 만큼 먹으셨고 왠지 모를 육감과 비스무리한 동물적 감각이 있다고 믿으시는 아버님은 왠지 모르게 오늘 저녁 그 괴상한 여자가 다시 올 거라 확신했다고 말하시더군요. 그렇게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로 다른 정신 속에 계셨고 안타깝지만 다시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애초부터 작정을 하시고 잠을 주무시지 않던 아버님은 낮부터 제게 검도를 가르치시고 절 지치게 해서 일찍 잠들게 하시곤 마당에서 옆집 지붕이 보이는 방향으로 목검을 가져다 놓으시고 앉아서 불침번을 서게 되었죠. 군인이기 이전의 아버님이었고 아버님이기도 하지만 그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셨으니까요. 그런 아버님의 행동을 괜한 짓이라고 이젠 사탄의 시험은 없을 거라며 아버님께 잔소리를 하시는 어머님이었지만 내심 마음속은 든든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군요.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장마가 끝나고 모기가 극성이던 때라 모기와 씨름하랴 알 수 없는 그녀를 기다리며 생기는 불안감과 공포에 씨름하랴 아버님은 점점 지쳐가셨고 정신이라도 차릴 겸 집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를 한 골목길을 한번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 골목길을 한번 쭉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집 주위의 골목길을 유심히 돌아보시던 아버님은 무당집을 지나치게 되셨죠. 그리고 아버지 목 부위께 정도 오는 높이에 옆집 창문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창문에 불은 꺼져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보였지만 막상 바로 옆을 지나가다 보니 창문 한쪽으로 미세한 누런 불빛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왠지 모를 호기심에 반쯤은 열려있는 창문을 조심히 들여다보셨고 촛불 몇 개가 켜져 있는 불상이 있는 단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있는 무당의 뒷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 집을 이사할 때도 복덕방 할아버지에게 무당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아버님이 계셨던 사단장들의 마누라들도 자주 찾는 유명한 무당집이란 걸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아버님이시라 들고 계신 담배를 끄고 계속 무당의 행동을 주시하셨고 상당히 높은 창문의 위치였지만 키가 184나 되시는 아버님의 키로는 부담은 되지만 못 들여다 볼 정도는 아니었기에 혹여나 이 높은 위치의 창문을 누가 들여다보겠다는 생각을 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을 안심시키며 계속 무당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을 때쯤 무당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더랍니다. 내년은 정말 왜 그러냐? 네 스스로가 강해지고 정신을 차려야 네 안에 그것을 떼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무당이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이라도 온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던 아버님은 무당의 뒷모습만 유심히 보고 있었지 무당이 기도를 드리는 방 전체의 모습을 보지 않았기에 고개도 돌려보고 서 있는 위치도 바꿔보면서 방 전체의 모습을 다 보려고 하셨답니다. 그렇다가 아버님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으셨는데 무당이 기도를 드리는 그 방의 입구 쪽에 그렇게나 자신과 아내를 공포로 몰아넣던 그 괴상한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팔과 다리 부분에 기부스를 한 채로요. 그제서야 어머님이 전에 흘리며 말했던 무당집에서 도망갔다는 귀신 들린 여자 이야기가 생각이 나셨고 저 귀신 들린 미친년이 우리 집에 해코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속에서 열불이 올라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부대로 들어가는 이틀 후까지는 이 일을 해결하고 끝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보자 라는 생각에 아버님은 몸을 돌려 집으로 향하던 찰나 아버님은 자신을 못 봤다고 생각을 했지만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리며 뭐가 그리 재미있다고 웃는 그 미친년과 눈이 마주치셨고 그 미친년은 난 애초부터 네가 거기서 훔쳐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비릿하면서도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오버를 해가면서 웃더랍니다. 그 모습을 맞은편에 있는 무당이 보았는지 바로 일어나 뒤를 돌아보려 하자 아버님은 재빠르게 자리를 피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옆인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 대문을 열 때 들리는 탕하는 소리와 발소리 때문에 혹여나 우리 집에 피해가 갈까. 그 자리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놀이터로 자리를 피하셨죠. 한여름에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에 자신도 한심하셨지만 저 미친년 문제를 무당과 쇼부를 보지 않으면
분명히 집에 큰일이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에 다음날 아침 무당에게 찾아가 어찌해야 하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생각을 하시다가 어느새 문득 새벽 2시가 넘어가는 시간과 집을 비워둔 게 마음에 걸려 집으로 급히 향하셨죠. 집 앞에 대문에 도착해서 어두워 보이지도 않는 열쇠 구멍에 열심히 열쇠를 꼽아 넣고 대문을 열었을 때 아버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제서야 귀신이란 것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셨답니다. 이유인즉 당시 저희 집 대문을 열면 오른편으로 저희 집의 예주인이 크게 화단을 만들어 심어 놓았다는 동네에선 꽤 큰 대추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 꼭대기에 한 여자가 서 있었고 분명 그 미친년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10년밖에 안 된 얇은 대추나무 꼭대기에 무림고수처럼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 미친년보다 머리는 더 길게 산발했지만 더 늙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어두워 잘 보이진 않았지만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인상을 찡그리며 그 높은 위치에서 옆집을 왼손으로 연신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더니 옆집 쪽으로 몸을 돌려 서서히 사라지더랍니다. 항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사람이다. 그리고 귀신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나약한 마음에서 나오는 환상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아버님이시기에 처음 귀신이란 존재를 눈으로 확인한 아버님은 전에 가져다 둔 마당 의자에 앉아 멍하니 하루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마당 의자에 쪼그려 잠이 드신 아버님을 어머님이 깨우셔서 안방에 주무시게 했는데 어머님 말씀이 아버님이 하루 사이에 초췌하게 늙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사람이었으면 후드럽해서라도 해결하겠지만 초자연적 존재 앞에서 자신이 어쩔 수 없다는 걸 느끼셔서 그랬는가 봅니다. 낮이 되자 아버님이 일어나셨고 어머님을 데리고 옆집 무당집으로 향하셨죠. 전날 새벽에 본 무당과 미친년 그리고 대추나무 위에서 연신 삿대질을 하는 늙은 여인 모든 일의 시작과 이 일의 해결의 실마리는 무당집이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아버님이셨기에 내린 결정이셨죠. 무당집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니 전날 보았던 무당이 아닌 엄청나게 뚱뚱한 처음 보는 여자가 나오더랍니다. 생전 그리 등치가 큰 여자는 처음 봤다고 하시더군요. 그 뚱뚱한 여자의 안내에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집안에 고급 원목 가구들 그리고 집안에서 풍겨오는 원두 커피향 식탁에 보이는 당시에 구하기도 힘든 커피포트까지 있었다고 하더군요. 역시 이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수준에 맞춰 놓은 거겠죠. 그리고 그만큼 돈도 벌었을 거고요. 멍에 있는 부모님이 거실 식탁에 앉아있을 때 방에서 그 특이한 스포츠 머리를 한 무당이 나오더랍니다. 마치 부모님이 오신 이유를 다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올 거란 걸 알았다는 듯한 미소를 지면서 말이죠. 마음이 급했던지 아버님은 그 미친년이 어디 있냐고 따지셨죠. 오늘 그년을 내 손으로 죽이던가 아니면 정신병원에 쳐넣든가 하겠다며 아버님은 고함부터 질르셨고 부대 내에서 별명이 오한마이신 아버님은 별명에 맞게 무지하게 성질을 부리셨다고 합니다. 그런 아버님을 어울리지도 않는 미소를 지으며 무당이 말렸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미친년은 말하면 다 아는 정계에서 유명한 사람의 딸인데 좋은 혼처를 받아 시집을 가서 아들과 딸을 낳고 잘 살다가 10년째 되던 때에 갑자기 신병을 앓게 되었고 자식들은 남편 쪽에 다 빼앗기고 이혼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신병을 앓는 팔자도 억울한데 자식들까지 빼앗겼으니 충격은 말로 다 못했겠죠. 그러다 보니 그녀는 더더욱 약해졌고 몸속엔 여러 신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 걸 못마땅해 하던 그녀의 집안에선 유명하다는 이 무당에게 치료 삼아 그에게 돈과 함께 맡겨버렸고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 더더욱 미쳐버린 그녀는 무당이 손님을 볼 때나 저녁에 잠이 들었을 때 몰래 나가게 되었던 거죠. 나가보려 했지만 사람이 신병에 걸리거나 미쳐버리면 힘이 엄청 세진다고 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들어올 때 보았던 그 엄청난 등치의 뚱뚱한 여자는 그녀를 제어하고 막기 위해 쓰고 있던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나가버리는 그녀였고 나가서 곱게 지내고 오면 모르겠지만 나름 반반한 얼굴이라 놀이터에 있는 불량 학생들이나 노숙자들에게
항상 험한 꼴을 당하고 왔던 거죠. 결국에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된 무당은 그녀의 집안에 포기 선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녀의 집안에서 낙태 수술도 할 겸 다른 기도원에 보낼 겸 해서 데리러 온다고 했답니다. 한참 동안 그녀에 대해 알게 된 부모님은 그녀의 안타까운 사연에 화를 삼키시곤 다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전에 무당이 찾아와서 왜 우리 아들과 그녀가 친분이 있다고 했는지 말입니다. 그 물음에 무당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당신네 아들이 자주 옥상에 올라가는데 그때마다 탈출한 그녀와 마주치게 되었고 몸속에 있는 여러신들 때문에 성격이 난폭해진 그녀였지만 실제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또래인 나를 보면 남편에게 빼앗긴 자신의 자식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골목길 밑에서 저와 옥상에서 서로 자주 대화를 나눴고 그런 모습을 무당이 집안에서 창문으로 자주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비가 억수로 오는 날 혹시나 해서 저희 집을 찾았다고 하더랍니다. 전 어렸을 적 옥상에 자주 올라가서 혼자 놀았던 기억은 있지만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는 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렸던 시절이죠. 아버님 때문에 잦은 이사를 경험하고 친구들과 친해질 법하면 이사하고 이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어렸을 적에 우울증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님 또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있고 그녀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기에 어느덧 아버님과 어머님은 커피를 마시며 무당과 기분 좋은 이야기들과 평소 무시하고 지내던 무속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문득 아버님은 대추 나무 위에서 보았던 그 늙은 여자의 홀령이 생각이 나셨고 그 이야기를 무당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무당이 이런 얘기를 했다더군요. 그날 아버님이 창문으로 집안을 훔쳐보는 것을 알게 된 그녀의 몸속에 여러신들 중에 하나가 아버님에게 찾아가 경고를 한 것이다 라고요. 이유인즉 그 당시 아버님은 무당과 그녀를 훔쳐보면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셨고 그 미친년에게 엄청난 살기를 뿜으셨을 테니까요. 저도 가끔 아버지가 화나셨을 땐 그냥 피하고 봅니다. 세월이 흘러 많이 나이 드신 아버님이시지만 지금도 대단한 포스를 보이십니다. 대충 모든 일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확실히 믿진 않겠지만 이해는 할 수 있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리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한결가뿐한 마음으로 일어나셨고 저녁이 되면 그녀 또한 멀리 떠난다니 마음이 놓이셨다고 합니다. 무당에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일어나 무당집의 대문을 나설 때쯤 갑자기 무당집의 안에서 우당탕하는 소리와 함께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렸고 한 손은 과도를 들고 있는 그 미친년이 뛰어나오더랍니다. 그녀의 칼과 손목과 옷에는 빗물이 잔뜩 흐르고 있었고 어머님을 향해서 뛰어오더랍니다. 기겁하신 어머님은 아버님 뒤로 숨으셨고 아버님은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넘길 수 있는 해군 장교이셨기에 간단하게 그녀를 제압할 수 있었죠. 그녀를 간단하게 제압하시고 마당에 걸려있는 빨랫줄로 단단히 묶어버리신 아버님은 칼에 흐르는 핏물을 보시곤 급히 무당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셨고 집안은 난장판이었다고 합니다. 아까 들어올 때 보았던 그 뚱뚱한 여자가 온몸에 칼로 난자를 당했던 상태였으니까요. 100% 죽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런 모습을 아무리 귀신을 다룬다는 무당이지만 겁에 질려있는 무당이 주저앉아 멍하니 보고 있었고 이런 심한 상황에선 응급조치고 뭐고 불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경찰을 불러 이를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그녀는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고 그 무당은 인천으로 이사해서 지금까지 무당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 일을 부모님은 내가 나이 먹기 전까진 이야기하지 않으시려 하셨고 당시 아버님을 떠나 어머님이 꽤 큰 충격에 빠지셨던 터라 우리 가족에겐 세월을 떠나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으로 잊혀져 버린 거였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봤을 때 그녀가 참 안타깝긴 하지만 그녀가 자꾸 우리 집으로 넘어오려고 했던 건 추론을 해보면 자기 자식과 비슷한 나이인 저에게 연민을 느껴서 보고 싶어서 일 텐데 만약 그녀가 우리 집에 넘어오는 걸 성공했다면 어머니와 저와 단둘이 있던 그때 얼마나 위험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